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 2번을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을 도전을 하는데 2번 다 저 오세훈 시장한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아마 상당한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약 27일경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나경원 지금 캠프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죠. 캠프가 아직 구성이 본격적으로 안 됐으니까 박종희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종희 수원에서 3선을 했나요? 재선을 했나요? 수원에서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포천의 지역구를 옮긴 박종희 전 동아일보 이 기자였습니다. 수원 주재 기자였죠. 저하고도 잘 아는 동아일보 같은 그 연배는 저보다 선배고 잘 아는 분인데 지금 그 박종희 전 의원이 나경원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전 의원이죠. 현직 의원은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현 의원 중에서 나경원 출마를 돕는 분은 한 분도 지금 안 계시고요. 전직 의원 한 3분 정도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박종희 전 수원에서 재선을 한 의원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희 의원의 프로필이거든요. 밑에 나오죠. 동아일보 기자, 16대 국회의원, 18대 의원 재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이 박종희 의원을 얘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 측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나경원 측은 이렇게 좀 얼버무리면은 상당히 이게 뭡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즉 설 연휴 첫날에 귀국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설 연휴 첫날에 귀국을 할 그 예정인데요. 바로 귀국을 하고 나서 3, 4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27일이나 28일경에 출마 의지를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중에 토미니스님 소중한 정성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아투데이 김동원 하이파이브 응원합니다. 저도 우리 토미니스님 뽕뿜 아주 여러분 그 응원하는 거 제가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미니스님은 사업도 아주 알차게 잘 하시고요. 아주 그 여정부 스타일이죠. 여정부 스타일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그렇습니다. 아마 크게 사업을 더 크게 아마 번창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미니스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따뜻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1일 날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설 연휴 첫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설 연휴가 그대로 이어지고 대체 휴일까지 화요일 날이 되고 나서 그리고 약 한 이틀, 3일 동안의 마무리, 이제 이른바 대통령실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저도 뭐 윤핵관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윤핵관들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단판을 짓고 나서 27일, 28일경에는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상황에서 출마를 거둬들이는 것도 더 이상하다. 너무 많이 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출마를 접으려면은 가기 전에 대통령이 가기 전에 출마 포기 선언을 해야 될 타이밍도 일단 훌쩍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 이 여론조사가 한풀 약간 꺾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20% 중반대에는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은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또 쇠를 규합을 하면은 다시 30% 정도의 이 지지율 이것은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나경원 측에서 이 일을 돕고 있는 전직 의원들은 그렇게 희망사항을 하는 것이죠. 나경원 전 의원 어제는 오세훈 시장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어제 저녁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죠. 요새 오세훈 시장의 주가가 또 높습니다. 하루 전날은 김기현 의원이 보자 만납시다 해서 일요일 날 김기현 의원과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또 어제는 이제
또 나경원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뭐 이것은 당연히 이제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나경원과 오세훈 시장, 예, 저 중구에 있는 이제 아담한 식당인데요. 예, 저 두 사람은 사실은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걸 뭐 구원이라고 해도 좋고 악연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네. 예,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 2번을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을 도전을 하는데 2번 다 저 오세훈 시장한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아마 상당한 글쎄요, 아유, 저 오세훈 시장만 없으면 벌써 서울시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쭉 성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때문에 못하고 있어라는 거 마음속으로 사람 인상,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한 번은 오세훈 시장이 2번째, 바로 3, 4년 전이군요. 예, 2번째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 때 그때 이 한나라당에서 그 경선 후보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원희룡이고 한 사람이 나경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로서 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그 서울시장 경선이 서울시장을 한 번 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그 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3사람이 당내 경선을 한 것이죠. 당내 경선을 했는데 이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4년을 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상태라 상당히 앞서 나갔죠. 여론조사에도 앞서 나갔기 때문에 원희룡과 나경원과 원희룡은 이거 둘이 다 나오면은 오세훈한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하루 전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그 전당대회 그 경선하는 날 하루 전에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를 해서 나경원으로 단일화를 했나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단일화를 했는데도 결국은 오세훈 벽을 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재선 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번 일단 이 무릎을 꿇었죠. 나경원은. 그런 다음에 바로 2년 전인가요? 지금 2020 그러네요. 2년 전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때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아주 그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낙마를 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또 이제 10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접고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주 유력한 후보가 또 나경원이었죠. 나경원. 네, 그래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나경원은 한 38% 이런 그 지지도를 얻고 오세훈은 이제 12, 3% 그러니까 3배쯤 차이가 났는데요.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좁혀지더니 막판에 역전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두 번이나 자기가 서울시장 되는 거에 큰 걸림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는 뭐 당연히 좀 아이고 저희 때문에 내 갈 길을 못 가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저런 상태에서는 또 아주 반가운 얼굴로 또 이렇게 그 만나서 악수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또 이 속성입니다. 속성. 아무 그런 속마음은 아무도 없이 마치 굉장히 이렇게 프렌들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 웃음속 뒤에는 2번에 걸쳐서 나경원의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쭉 그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나나 오나 어중간하게 스탠스 취해서 나나 오나 나경원과 오세훈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좀 선명하지가 않다, 어중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네. 나경원이 이슈로 대통령 중동 순방이 묻혔어요. 예,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많은 이 성과가 있었죠. 예, 아랍에미레이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원전 수주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런 성과를 해서 약 한 40조 원의 투자액을 유치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오직 나경원 출마를 하냐 마느냐 친윤 대 반윤 뭐 이런 구도로 지금 아주 시끌벅적하니까 그것을 조금 묻힌 그런 그 아쉬움이 있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모지리들의 국그릇 미팅입니다. 우리 김은정님 그만큼 깜이 안 되는데 은하켈리님
그니까요, 윤통 국빈 대접 엄청 받으셨는데 너무 속상하죠. 블루님도 조금 전에 그 말씀에 공감을 해줬네요. 서울시장 당대표 인물이 안 되는 거죠. 소아나무님. 두나사랑님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투미니스님이 두나사랑님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군요. 예. 김동원의 아세이투데이 보수의 희망방송입니다. 우리 공화당 진정보수당과 함께해요 하고 황현덕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네요. 왜 매번 대통령 성과가 본당의 내분으로 묻히는지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이 국내 사정으로 해외 순방이 조금 빛을 발한다. 물론 뭐 성과가 아주 좀 빛나는 성과죠. 그 정도면은. 근데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성과에 대한 격려보다도 국내에는 아직도 여의도 정과에는 저렇게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에서 저도 가슴을 좀 쓸어내립니다. 나경원 팬 입장에서 이번 당대표 출마는 반대하고 이번 총선은 남성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학습 효과네요. 지두엽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지두엽님 말씀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게죠. 나는 기본적으로 나경원은 지지를 한다. 팬이다. 근데 이번 당대표는 아닌 것 같다. 이번 당대표는 꼭 뭐 남성, 여성 정치인 이런 게 박근혜 학습 효과가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떠냐. 예, 그래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기후 환경 대사 이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듯한데 이미 뭐 이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가 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해임을 해고 윤 대통령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새가 썩 좋지가 않은 상태였죠. 바로 나경원이 지금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위기로 봐서는 야 이거 내가 출마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덜썩 출마를 지금 하는 게 내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상당히 계속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떠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8알은 이미 이 출마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에서 뒤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출마 선언은 불가피하다라고 아까 얘기한 박종희 의원이 전 의원이죠. 얘기를 했다는 그런 팩트를 전해드립니다.